저희가 상품만 들어보고 시작할게요. 상품 아직 없으세요? 네, 그럼 저희 다 지금 오셔서 세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보시다시피 스프링 데이터, JPA하고 CRUD 이게 실제 개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론보다도 좀 실습을 위주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거 다룰 거고요. 이론 살짝 다뤄보면 저번 시간에 이제 JPA 멤버에서 데이터랑 데이터베이스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번 기억을 구성을 해보면 기본적인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기 우측에 보이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이놈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접근을 못하고 보시는 것처럼 일련의 단계를 거쳐서 데이터에 접근을 하고 또 데이터를 빼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뭐 JDBC니 뭐 ORM 프레임워크니 다 저번 주에 했던 얘기라서 오늘은 뭐 급하게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계로 어,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접근하지 못한다. 이 정도만 머리에 넣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JPA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보시다시피 ORM 스탠다드입니다. 이제 JPA는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어떠한 함수를 만들어야 된다를 정의한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실제 알맹이가 없는 놈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정의되어 있는 거를 실제 알맹이가 있는 걸로 구현을 하는 게 이제 ORM 프레임워크고 뭐 하이버네이트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프레임워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예시로 보이는 이제 JPA.뭐 persistent 아마 저번 주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persistent나 뭐 find 이런 메소드들이 이제 저 JPA를 구현한 클래스의 메소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JPA에서 한 단계 발전을 한 게 이제 스프링 데이터 JPA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번 주에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JPA도 상당히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꺼내고 이런 과정을 편리하게 만든 놈이거든요. 근데 그 JPA를 더 편리하게 만든 게 이제 스프링 데이터 JPA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JPA를 더 개선했으니까 이제 JPA를 추상화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JPA 인터페이스를 한 번 더 추상화해서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놓은 스프링 데이터 JPA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정해진 문법대로 입력을 하면 따로 뭐 메소드 바디를 짜지 않아도 이 스프링 데이터 JPA가 알아서 커리를 짜서 데이터를 알려주는 그런 편리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만능은 아니죠. 뭐 굉장히 복잡한 커리를 짜야 한다거나 뭐 다 다른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개발자 의도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좀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JPA와 스프링 데이터 JPA 이거는 이제 예시 코드인데요. 위에 게 이제 JPA이고 밑에 게 스프링 데이터 JPA죠. 어제 저번 세션까지 봤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뭐 쓰고 이런 과정은 전부 다 위에 있는 코드처럼 이제 메소드 바디를 정의를 해서 여기 보이시는 이 다른 클래스에서 이 클래스 점 메소드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끄집어내서 사용을 했었죠. 하지만 JPA는 밑에처럼 이제 여기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놈이 이제 JPA 레포지토리가 제공을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이제 개발자가 커스텀을 해서 기능을 확장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인터페이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를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놈이 자동으로 다 짜서 소리를 날려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는 것도 그냥 이 메소드는 이제 바디를 정의하지 않은 헤더만 나오는 메소드인데 뭐 바디 정의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날려주니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편리한 JPA, 스프링 데이터 JPA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선 얘가 이제 DB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그 DB랑 연결이 되는 엔티티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JPA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개발자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하나 더 만들어 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저거를 레포지토리에 상속을 받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프링 빈이라는 거를 등록을 하고 이제 그 문법에 따라서 메소드를 잘 쓰면 나도 머리 아프지 않고 잘 해결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스프링 스프링 데이터 JPA를 쓰려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놈이다 보니까 따로 이제 디펜던시라고 하는 보존성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어려운 건 없고 그 스프링 이니셜라이저 거기서 뭐 스프링 데이터 JPA를 넣어서 다운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빌드.그레이드에서 이런 문구를 추가해주고 빌드를 다시 내리면 이제 스프링 데이터 JPA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옵션이 조금 있는데 이 스프링 데이터 JPA를 추가를 하고 디펜던시 추가를 하고 이 application.yml 파일에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렇게 최초에 접근할 때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를 정의를 해줘야 합니다. 뭐 저번 세션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DDL 오토라고 해서 적당한 값을 넣어줘야 하고요. 보편적으로는 이제 개발 단계에서는 크리에이트를 많이 사용하고요. 실제 서비스로 넘어가게 되면은 업데이트 아니면 넣어을 해줘야겠죠. 크리에이트를 해버리면 이제 조명화 돼버리니까 데이터가 날아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신경 쓰셔서 개발하시고 실제 배포할 때는 옵션을 바꾸는 방향으로 작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4단계 정도 말씀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예제를 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엔티티 클래스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근데 뭐 딱히 어려울 건 없고 그냥 우리 자바 프로그래밍 할 때 그 인스턴스 밸류 짜듯이 그냥 뭐 접근 제어자 놓고 타임 놓고 이름 놓고 이런 식으로 그냥 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이제 이 골뱅이가 붙은 이 어노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이런 게 좀 있죠. 이 어노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제 개발자가 세팅해야 될 거를 상당 부분 자동화시켜서 개발자가 하여금 조금 손이 덜 가도록 만들어 놓은 어떤 편의 장치 뭐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게터, 세터, 뭐 노 알규멘트 컨스트럭터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이 되고요. 이게 아무래도 프리베이트 변수로 되어 있으면 외부에 접근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게터, 세터라고 불리는 이 롬복에서 제공하는 건데 게터, 세터를 개발자가 만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 자바가 정의를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노테이션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no argument constructor는 이제 생성자를 만들지 않아도 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노테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클래스에는 따로 생성자가 만들어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다음 페이지에 이 멤버 클래스 객체를 보시면 이제 생성자를 쓴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노 아규멘트 컨스트럭터 때문에 따로 정의하지 않아도 가능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인티티 클래스랑 DB랑 조금 연결시켜서 보면 우선 여기 보이는 이제 클래스 이름이 데이터베이스 상에서는 이제 테이블 이름으로 넘어갑니다. 그 대신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클래스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 소문자로 변환시켜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대문자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언더바 하나 끼워서 구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캐치를 하고 계셔야 혹시나 나중에 SQL 쿼리를 날릴 때나 기타 이유로 DB를 누가 봐야 될 때 혼동하지 않고 잘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밑에 인스턴스 변수는 이제 테이블의 컬럼 네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id는 이렇게 id 잡혀 있고요. 네임은 네임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이 되어서 DB 테이블로 생성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DB 프라이머리 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id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적어줘야 이제 이 필드가 프라이머리 키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되고 이거 안 적어주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는 프라이머리 키가 없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 이 제너레이티드 밸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프라이머리 키를 자동으로 넣어주는 그런 어노테이션입니다. 여기 아이덴티티라고 세팅을 해놨으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알아서 기본 키를 잡아여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생성자뿐만 아니라 세터도 사실은 아까 클래스에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여기 보이는 이제 세터 즉 어노테이션 덕분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터뿐만 아니라 게터도 아까 저 어노테이션 써놨으니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엔티티 만들었으니까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인터페이스니까 보시다시피 함수 바디는 필요 없고 헤더만 딱 적어놓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 있는 것들만 사용이 가능하냐 그건 또 아닌데 보시다시피 지금 상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자가 직접 만든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JPEG 레포지토리에서 만들어 놓은 예를 들면 뭐 find all 이런 것들 바로 정의하지 않아도 잘 땡겨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JPEG 레포지토리 뒤에 꺽쇠로 해서 제네레이팅이 들어가 있죠. 이 앞에 오는 게 이제 엔티티 파일, 그러니까 접근하고자 하는 DB의 클래스를 써주시면 되고요. 이 뒤에 롱 같은 경우는 그 해당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저희는 아까 롱으로 해놨으니까 이게 롱으로 적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밑에는 이제 커스텀 메소드라고 해서 이 JPEG 레포지토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개발자가 필요해서 만든 그런 메소드들이 이제 헤딩이 정해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뭐 find by name, 뭐 find all by gender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문법이나 규칙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이나 문법에 맞춰서 얘를 적어주시면 따로 콜이 만들지 않아도 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쯤은 이제 콜을 날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때 이제 이 보이시는 쿼리 노테이션을 사용해서 DB에 날리고자 하는 쿼리를 이렇게 적고 그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넣어서 날리면 여기 있는 이 메소드를 실행할 때는 이제 이 쿼리가 대신 날아간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쓰이는 쿼리가 일반적인 SQL이 아니고 JPSQL이나 뭐 약간 좀 다른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걔는 이제 여기 from 뒤에 원래대로라면 여기 이제 클래스 이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이름이 들어가야겠지만 얘는 SQL문이 아니기 때문에 엔티티 클래스 이름이 들어간다. 요 부분만 조금 유의를 해서 작업해 주시면 SQL문하고 딱히 틀린 건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얘기죠. 이거 JPQL 부문, SQL 부문이 아니고 JPQL 부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프링빈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스프링빈의 개념이 저도 아직 잘 모를 정도로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스프링이 관리하는 어떤 대상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컨트롤러 그리고 서비스 레포지토리가 있는데 얘들을 그냥 두기보다는 이런 어노테이션 붙여서 이제 스프링에서 관리를 하게 해주면 조금 더 효율적인 어떤 공간 관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인터페이스 정의를 했으니까 서비스 클래스에서 이제 정의한 메소드를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이브라던가 딜리트 바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정의하지 않았는데 정의하지 않았지만 이 개발하신 분들이 미리 정의해 놓은 놈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세이브 같은 경우는 객체만 넣어서 사용할 수 있고 얘도 아이디 값으로 어떤 데이터베이스 상에 로우를 지울 수 있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얘도 이제 뭐 find by age 뭐 어쩌거나 find all by gender 이거는 이제 개발자가 직접 만들어 놓은 그런 메소드고요.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 놔야 잘 날아가겠죠. 아까 말씀드린 디폴트 메소드, 기본적으로 정의된 메소드가 이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save, delete, find all, find by id가 있는데 우선 save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객체를 받아서 걔를 그 파라미터 넣어서 날려주면 그 객체가 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멤버 객체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값 넣어서 세이브로 날리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날렸던 값이 그대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 값은 이제 뭐 이렇게 URL 파라미터를 통해서 넣을 수도 있다. 보시면 되고 다음 delete by id는 이제 id가 프라이머리 값으로 어떤 테이블의 데이터를 지우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URL을 통해서 지우고자 하는 프라이머리 키를 날리면 이렇게 있던 놈이 없어졌죠. 이렇게 delete by id라는 메소드가 실행이 되어서 이 메소드가 DB의 쿼리를 날리고 그래서 이렇게 지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find all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모든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이게 괄호에서 점점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파라미터로 이제 정렬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페이지만 들고 온다거나 이런 특수한 목적으로 작동시킬 때 이런 파라미터를 활용해 주시면 되고 아무 파라미터도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부르면 DB에 있는 모든 값들이 다 이렇게 긁어줘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sort by라고 하는 그런 정렬 메소드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DSC 하면 이제 내림 차순이죠. age 컬럼을 기준으로 렌차를 정렬해서 값을 뽑아오겠다라는 뜻인데 실제로 이거를 작동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나이가 제일 많은 순서부터 쭉 이렇게 정렬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ind by id 마지막으로 find by id인데 얘는 이제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고 어떤 값 하나를 찾아서 리턴 시켜주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URL로 4를 넣어서 날리면 여기 4에 해당하는 요로만 날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JPA 레포지토리에서 제공하는 기본 메소드이고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옛날에는 find 1을 썼어요. find id 대신에 근데 이게 버전 올라오면서 삭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쓰시고 이제 안 된다 하시면 곤란하겠죠. 잘 확인하시고 꼭 find by id를 쓰셔서 문제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메소드는 그렇게 4가지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개발자가 필요하다 싶으면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어떤 메소드를 잘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end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런 데이터에서 이제 나이가 21이고 네임이 ABCDE인 값을 뽑아오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메소드를 통해서도 물론 그건 할 수 있지만 조금 너무 어렵고 좀 머리를 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보이시는 이런 규칙에 의해서 메소드를 짜면 굳이 머리 굴릴 필요 없이 잘 뽑아올 수 있다라는 건데 아까 검색 조건이 age하고 name이었으니까 일단 age하고 name을 이 메소드 이름에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find 찾아야 되니까 find 넣으시고 뒤에 뭐 age 그리고 동시에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and 그리고 그 뒤에 name 이런 식으로 이 메소드를 짜고 그 뒤에 파라미터로 실제 검색하고자 하는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21하고 ABCDE를 각각 파라미터로 잡아 연결하면 값이 잘 나오겠죠. 이것도 이따가 실습에서 한번 다뤄보실 테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부분이 다가 아니고 더 많은데 이제 분량상 이것만 가져왔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우측에 링크 타고 가셔서 레퍼런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값을 넘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제 URL과 JSON 넘기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URL을 넘기게 되면 아무래도 좀 간편하죠. 따로 뭐 다가올 것도 없고 그냥 URL 뒤에다가 쭉 붙여서 보내면 되니까 쉬운데 문제는 이게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라던가 URL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 또 그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URL을 통한 전송은 이제 이상 아니다. 뭔가 다른 단위 필요하다 해서 나온 게 이제 JSON을 통한 이제 데이터 전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HTTP 통신을 할 때 처음에 패킷을 날리게 되면 그 패킷의 바디 안에다가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넣어서 함께 보내게 되는 그런 원리이고요. 패킷은 이제 암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보안이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유리하다. 하지만 이게 JSON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따로 파싱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URL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DTO, 뭐 VO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심화 레벨로 가셔서 다룰 내용이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DTO는 이제 데이터를 교환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객체고 VO는 이제 리드 온리라서 한번 넣어놓으면 수정이 안 되는 그런 객체다. 그러니까 DTO랑 비슷한데 DTO에서 수정이 안 되는 그런 객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아마 실제 해커톤 하시면 이런 걸 다루게 되실 날이 올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조금 더 딥하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제이슨으로 데이터 날리는 그런 예시인데 여기 보이는 이제 요 값들 있죠. 이게 제이슨 타입의 값이고 이 부분은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벤트 넣은 거지만 실제 해커톤 가시게 되면 이 프론트엔드에서 넘어오는 그런 값들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론트엔드랑 조금 잘 맞춰서 이런 키값하고 밸류값 이런 걸 좀 잘 맞춰서 코딩을 하시는 게 조금 덜 힘에는 방법이실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따로 뭐 DTO 같은 거 쓰지 않았고 그냥 이 멤버 객체에다 바로 자바 넣어서 저장을 시켰는데 이렇게 해도 이제 자바에서 자동으로 어느 정도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머리 아픈 일은 좀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JPA는 뭐 이 정도인데 사실 JPA가 이론보다는 실습이 아무래도 좀 중요한 거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RUD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론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실습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되기 때문에 얘도 이제 그냥 간단하게만 좀 언급하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CRUD라는 단어를
누구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create, read, update, delete 이런 네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놈이죠.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냥 보이시는 그대로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값을 넣고 빼고 뭐 바꾸고 지우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CRU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는 이제 서비스의 기본 기능, 기본적으로 이 CRU는 만족을 시켜야 된다. 요새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RUD를 하면서 같이 나오는 게 이제 MVC 패턴이라고 하는 건데, MVC 패턴은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론인가? 그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델과 뷰 컨트롤러로 나눠서 개발을 한다. 뭐 이런 얘기죠. 기본적으로 이제 모델, 그리고 얘가 컨트롤러면, 여기 유저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이다라고 보면, 유저는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러에게 필요한 정보라던가 어떤 작업을 해오라고 명령을 날립니다. 그러면 이 컨트롤러는 모델에 접근을 해서 어떤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져오고 아니면 이 유저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한테 시켰으면 그 가지고 온 데이터를 뭐 이게 넣기로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데이터를 모델에 넘겨드리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모델은 이제 DB가 이렇게 있으면 얘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데이터 보내고 뭐 잡아놓고 바꾸고 이런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뷰는 이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시각적인 어떤 그런 느낌인데 모델에서 처리한 값을 이제 뷰로 보내면 뷰는 그거를 받아서 적절한 형식을 내서 잘 본 다음에 얘한테 전송한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 과정을 보이지 않고 이제 들어가면 나오는 이런 그림만 보게 됩니다. 스프링 개발을 하다 보면 이제 컨트롤러 서비스 레포지토리라는 말을 쓰는데 그걸 여기다 갖다 대입해 보면 컨트롤러는 얘가 될 거고요. 레포지토리하고 서비스는 이동이 됩니다. 실제로 개발을 계속해 보시면 컨트롤러에 어떤 리퀘스트가 들어가면 이 컨트롤러가 서비스에 어떤 걸 시키고 그럼 이놈은 레포지토리에 가서 값을 가져오고 뭐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럼 이제 레포지토리는 DB로 가서 필요한 걸 가져오고 빼내고 수정하고 이런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아무래도 개발의 효율이나 코드 이식 이런 것들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차를 해서 단계적으로 나눠서 작업을 한다고 하네요. 이론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론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필습으로 조금 특히 이 부분 커스텀 메소드를 만들어서 적용해보는 부분을 한번 연습을 조금 해보고요. 일단은 한 15분 정도는 쉬시고 15분 뒤에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실습해 볼 건데 실습에 앞서서 그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를 들어가가지고 디펜던시를 이렇게 세 가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잘 보이시나요, 지금 분들? 안 보이시나요? 디펜던시가 스프링 웹하고 마리아DB 드라이버하고 스프링 데이터 JPA 이렇게 세 가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운받으시고 인텔리제이 켜서 세팅 좀 부탁드릴게요. 다 되셨을까요? 안 되신 분? 네. 톡방에 보시면 제가 번호를 하나씩 매겨드렸어요. 오늘 실습할 게 JP뿐만 아니고 그 데이터베이스 주소 바꾸는 것부터 한번 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파놨거든요, 미리. 그래서 이거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톡방에 각자 숫자가 되어 있는데, 인텔리제이 키셔서 이렇게 application.yml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어, application.yml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URL 땡땡해서 JDBC 기본 값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렇게 있거든요. JDBC 콜론 뒤에 마리아DB 콜론 되어 있고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DBMS로는 마리아DB를 사용하겠다는 말이고요. 이 뒤에 주소는 이제 실제 DB 서버에 주소가 될 거고 주소 뒤에 요거는 이제 포트 DB에 접속할 포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트 뒤에 슬래시 해서 like 라이언 되어 있는 건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건 이름 주시면 안 되고 여기 칠판에 보시면은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쓰여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아이디 뒤에 숫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를 이제 톡방에 그 본인의 해당된 그런 번호로 바꿔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유저네임이 아이디이고 패스워드가 피터블을 이용하실 거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이랑 유저네임이 같으니까 이거 맞춰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 되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아신 분들은 이제 여기 그리고 데모 애플리케이션 들어가셔서 한번 실행 한번 부탁드립니다. 잘 되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vel 잘 되시나요? 되셨으면 바로 진행. 안 되시나요? 지금 안 되시는 분들 혹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이 조 포트 뒤에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데이터베이스 이름인데 이대로 작성해 주시면 안 되고 자기 아이디랑 똑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이디랑 똑같이.
혹시 안 되시는 분, 이거 파일을 눌러서 세팅 들어간 다음에 그레이드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세팅에서 그레이드를 검색하신 다음에 여기 build and run using 해서 요거 인텔리제이로 좀 바꿔주세요. 말씀드립니다. 되었으면 진행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데이터베이스부터 테이블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위키에 보시면은 만들어야 하는 테이블 컬럼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대로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우선은 일단은 이 보이실라나?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폴더별로 나눠놨거든요. 컨트롤러, 레포지토리, 서비스, 엔티티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MVC 패턴에 부합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구조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비록 뭐 파일은 한 개밖에 없을지언정 조금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B에 접근을 해야 되니까 엔티티부터 만들어야겠죠. 요거 com example 요거 클릭하시고 new 들어가셔서 패키지 만들면 누르면 이 폴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엔티티 입력해 주시고 엔티티 만들어졌으면 그거 클릭해서 new 한 다음에 자바 클래스 눌러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테이블 이름을 멤버라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자바 클래스 이름도 똑같이 멤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하셔서 만드시면 아마 이렇게 파일이 생성이 될 텐데요. 멤버 하시면 이제 평소 자바 코딩하던 것처럼 이제 인스턴스 변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인스턴스 변수가 여기 스튜던트 아이디, 에이지, 디폴트란트 점점점 이 컬럼 이름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프라이베이트 스튜던트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롱 타입으로 들어가니까 롱이라고 해주고 스튜던트 dent 아이디 이런 식으로 DB 상에는 지금 아이디 앞에 언더바가 들어가 있지만 왜 이렇게 들어갔는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클래스 테이블 이름 만들 때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인텔리지 상에서는 이렇게 언더바 대신에 이제 대문자 처리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도 쭉쭉쭉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 입력하셨으면 그 프라이머리 키 필드 한번 잡아줘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라이머리 키는 id라는 어노테이션을 써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골뱅이하고 id 주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거에서는 그 제너레이트 밸류 뭐 이렇게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튜던트 아이디를 입력을 해줄 거기 때문에 제너레이트 밸류는 따로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면은 Alt 엔터 이건 뭐죠?
하여간 알트 엔터 해서 예, 임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옵션을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스프링빈 등록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클래스 통째로 등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 멤버 이름 위에다가 골뱅이 붙여서 MTT 넣어주면 이제 빈 등록이 되고요. 그리고 편의상 게터랑 세터도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게터, 세터 넣어주고 생성자도 필요하겠죠. 만들기 귀찮으니까 롬보고 빼올게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 넣어주셨으면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시고 JDSQL이나 뭐 이런 것들로 DB 한번 뜯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각 필드가 정의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하신 분이 계시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칼럼이 잘 만들어졌다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간절된 것 같아요. 내신 거 혹시 롬곡이 없다고 뜨시면 제가 톡방에 임플레멘테이션 하나 드렸어요. 이거를 여기 빌드.그레이드에 들어가셔서 디펜던시를 밑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고 빌드 한번 때려주시면 아마 잘 될 거예요.
아, 맞아.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우선 이렇게 DB는 만들었고요. DB는 만들어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값을 한번 써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각 컬럼에다 값을 넣어볼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값을 넘기는 방법 중에 URL도 있고 제이슨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이 제이슨을 통해서 한번 값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값을 넣으려면 레포지토리부터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거 아까처럼 폴더 클릭하셔서 레포지토리 폴더 만들어 주시고요. 그 밑에다가 멤버 리포지토리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근데 제가 아까 이 JPL 레포지토리는 인터페이스로 작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가 돼야 되고요. JPL 레포지토리를 상속받아야 되니까 익스텐드해서 JPL 레포지토리를 상속을 받아줍시다. 그리고 제네릭으로는 아까 접근하고자 하는 엔티티하고 엔티티 프라이머리 값 타입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멤버 엔티티에 접근할 거니까 멤버 써주시고 멤버 엔티티의 프라이머리 키는 롱입니다. 그래서 롱까지 적어줄게요. 또 빨간색 뜨시면 Alt 엔터, 옵션 엔터 누르셔서 이렇게 임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다 해주셨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DB에다 값을 저장하는 서비스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요거 폴더 클릭해 주시고 디렉토리 만들어서 서비스 만들어 주시고요. 만드신 폴더 안에다가 이제 멤버 서비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줄게요. 이 멤버 서비스 클래스는 바로 DB에 가지 못하고 멤버 레포지토리에 들러서 부탁을 해서 값을 가지고 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클래스가 멤버 리포지토리에 접근할 수 있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프라이빗 아까 멤버 레포지토리라고 만들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DB에다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값을 저장하는 그 메소드도 하나 짜줄게요. 세이브 스튜던트에서 짜주도록 합시다.
서비스에 이제 세이브 스튜던트라는 메소드를 하나 짰고요, 저희가. 이 메소드는 이제 멤버 리포지토리에 있는 세이브 메소드. 여기는 정의가 안 돼 있지만 이놈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메소드에다가 요 멤버라는 객체를 넘겨주면 이 메소드가 DB에 가서 이 멤버 객체에 대한 값을 저장시켜 주겠죠. 그럼 서비스 개발도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 요 메소드를 불러주기만 하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용자는 컨트롤러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도 따로 만들어 줄게요. 컨트롤러 아까처럼 폴더 만들어 주시고 뉴 해서 만들어 줍시다. 멤버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놈은 멤버 서비스에다가 부탁을 해야 되니까 멤버 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멤버 서비스로 이렇게 변수를 하나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특정 주소로 접속을 하게 되면 스튜던트를 저장시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PDF에 있어요. 레지스터라고 하는 곳에 접속을 하면 그 정보를 받아서 저장시키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컨트롤러는 레지스터로 접속을 한 거를 일단 인식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포스트 매핑이라고 하는 어테이션을 통해서 일단 URL부터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매핑해서 이런 식으로 레지스터라고 잡아 놓으면은 이제 사용자가 컨트롤러로 접속을 했을 때 그 주소가 레지스터면 이 어노테이션 밑에 있는 메소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메소드를 짜줍니다. void new student라고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값을 JSON으로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JSON을 받는 방법은 뭐 많지만 저는 여기서 request body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해 줄 거예요. request body라고 하는 요거를 사용해 주고 자 JSON 값을 멤버 객체에 있는 멤버 변수 멤버 객체에다 잡아 넣겠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빨간색 뜨면 여전히 그 아까처럼 Alt Enter 해주시고 이렇게 짜놓게 되면은 입력받은 JSON이 바로 이 멤버 클래스에 해당하는 멤버 객체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객체가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아까 서비스로 전달이 되고 서비스는 이걸 받아서 DB에 넣는 그런 플로우로 이제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품 전체를 한번 볼까요? 스크린 재실행 해주시면 아마 로고가 쭉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뭐 몇 세컨드 뜨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포스트맨 키셔서 값을 한번 넣어줘 볼게요. 포스트맨 키시고 이 저장하는 거는 서버에 어떤 변경점을 주는 거니까 get이 아니라 포스트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여기 포스트로 잡아주시고 주소는 로컬호스트 아니면은 127.0.0.1 여러분들의 노트북을 의미하는 주소고요. 포트는 뭐 건들지 않았으면 8080일 테고 저희가 레지스터로 이제 정의를 해놨으니까 이걸로 한번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얘를 넘길 때 제이슨 데이터를 같이 넘겨야 되니까 그거 한번 작업해 줄게요. 여기 주소 밑에 보시면 body라고 돼 있거든요. body 누르시고 row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는 필드가 생깁니다.
여기다가 제이슨 그 형식으로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타이핑이 힘드실 테니까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제이슨에서 이놈이 키고 이놈이 밸류잖아요. 근데 이 키 값은 뭐에 대응되냐면은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데이터베이스의 컬럼 네임과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탯 아이디 얘는 얘랑 대응되고 뭐 얘는 네임은 얘랑 대응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요거 이름을 잘 잡아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 조금 주의 부탁드리고요. 포스트민에다가 제이슨 넣어서 샌드 날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값이 들어갈 겁니다. 아, 비니 등록이 안 됐군요. 빼먹은 게 있는데 제가 여기도 비니 등록해줘야 되죠. 컨트롤러 등록해주셔야 되고 서비스도 여기다가 서비스 등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다 오토와이어드라고 하는 의존성을 주입시켜주는 그래서 이 빈이 알아서 관리시켜주는 그런 노테이션도 같이 넣을게요. 서비스에도 넣으셔야 되고 컨트롤러에도 메뉴에 변수 잡았던데 거기다가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고 재실행해서 확인해 보시면 아마 DB의 값이 들어갈 거예요. 컨트롤러가 아니고 레스트 컨트롤러로 해주셔야 됩니다. 컨트롤러는 이제 뷰가 있을 때 넣어주시는 노테이션이고요. 지금처럼 뷰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레스트 컨트롤러로 잡아주셔야 잘 작동이 될 거예요. 네. 레스트 컨트롤러 잡아주시고 포스트맨으로 날려보시면 아무것도 안 뜨죠? 그러면 값이 잘 들어갔다라는 의미고요. DB를 보시면 이렇게 방금 넣은 값이 잘 들어가 있고요. 음, 다들 잘 넣으셨네요. 한 대여섯 명 정도 그냥 아무거나 입력시켜서 넣어주세요. 그래야 그 뒤에 배수를 할 수가 있어서.
뭔가 잘 안 되시면 코드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장하셨으면 이제 출력해 볼게요. 프린트온이라는 거 주소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저장된 학생의 정보가 나오도록 보겠습니다. 이 파인드 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니까 레포지토리 따로 건들 거 없고요. 서비스에 가서 로딩만 짜주면 되겠죠. 서비스에서 이제 퍼블릭 리스트 모든 멤버를 출력하는 거니까 리스트로 잡아주고 뭐 get all students 이렇게 잡아주시고 멤버 리포지토리에서 이제 find all을 불러주면 되겠죠. find all을 불러주면 어떤 값이 나올 거고 걔를 리턴 시키면 컨트롤러는 그걸 받아서 사용자에게 돌려주면 되겠다 라는 거고 해줬으면 바로 컨트롤러로 가서 작업해 줄게요. 프린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에 변경을 미치지 않으니까 개수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포스트 매핑 말고 겟 매핑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주소는 프린트 올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처럼 똑같이 잡아줄게요. 반환 타입은 리스트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멤버 서비스가 갖다 주는 값을 반환시키면 되니까 return 멤버 서비스 해서 아까 get all student라고 잡았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얘를 껐다 켜주시면 DB에 들어앉아 있는 값이 잘 나올 겁니다. 리스트 말고 컴퓨터 이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모든 값들이 리스트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안 되시는 분 계시니까 좀만 기다렸다 할게요.
잘 출력 확인했으면 이제 다음 거 해볼게요. 이번에는 학번을 받아서 그 학번을 가진 학생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print student, 물음표에서 id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넘겨줄 수가 있고요. 얘를 URL 파라미터 방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id, 스트리트 id를 알려주면 DB에서 그 값을 가져오는 그런 걸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에 가셔서 이제 짜줘야겠죠. 그리고 얘는 단일 학생이니까 굳이 리스트로 받을 필요 없겠죠. 그래서 그냥 옵션으로 해줄게요. 왜냐면은 그 학번을 가진 아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되면 널이 날라올 건데 널이 날라오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옵션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get student id 그리고 인자로는 이제 학번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얘는 레포지토리에서 이제 값을 받아와야 되니까 return 멤버 레포지토리에 find by id 얘도 이제 기본으로 제공되는 메소드죠. 여기다가 id 잡아주면 잘 가져오겠다 라는 거고 해줬으면 컨트롤러 가서 이제 또 주소에 메소드를 매핑 시켜줘야겠죠. 주소는 이제 print stud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똑같이 get을 써서 get 매핑에 print stud 이렇게 해놓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 이 메소드는 멤버 서비스에 가서 값을 달라고 할 겁니다. 근데 저희가 파라미터를 받아야 되잖아요. 파라미터는 이제 이 URL에 있는 요 물음표 뒤에 있는 이 id라는 것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얘도 인식을 따로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리퀘스트 파라미터라고 하는 아까는 리퀘스트 바디였잖아요. 근데 바디 말고 리퀘스트 파라미터로 잡아주시면 이제 URL에 있는 전달 값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해주시고 URL 상에 얘가 id라는 이름으로 받아와지기 때문에 이렇게 발로 열고 id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뒤에는 이 받아온 값의 타입 롱이죠. 롱, id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멤버 서비스에다가는 이제 id를 넘겨주면 되겠죠. 이러면 이제 id로 학생 정보를 받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각자 작동시켜 보시면 아마
잘 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색만 잘 땡겨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학번 말고 이름으로 가져오는 거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이제 URL 파라미터로 이름 받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서비스에 가서 파일 네임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짜주면 되겠죠. 네임. 근데 아마 얘는 빨갛게 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find by name이라는 메소드는 기본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레포지토리에 가서 얘를 따로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가셔서 정의를 해줍시다. 동명이인 없다고 가정하니까 하나만 날라오겠죠. 그러니까 옵셔널 멤버가 될 거고. 아까 저희가 이름을 find by name 이라고 잡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헤더만 정의해주면 잘 작동을 하겠죠. 이 find by name이라는 게 by 뒤에 있는 놈을 by 뒤에 있는 컬럼을 가서 값을 뒤져서 갖고 오라 뭐 이런 의미거든요. DB상에 지금 name이라는 필드에 이름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이제 DB에서 이름을 찾아서 그에 해당하는 값을 잘 가져올 것이다.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필트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서비스도 이런 식으로 정의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컨트롤러 가서 유저가 요청하면 값을 돌려줘야겠죠. 주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린트 스튜디 인포라고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해줍시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URL로 이름을 받아오니까 아까처럼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션 써주시고 URL에 있는 name이라는 것을 통해서 받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name 넣어주셔야 되고 string name URL에 받아온 거를 name이라는 표시에 잡아야겠다 이런 의미고 받아왔으면 이제 멤버 서비스에다가 달라고 요청하면 되겠죠. 스튜던트 이런 식으로 해서 네임을 넘겨주면 잘 날아올 것이다.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URL로 나이하고 성적을 주고 그에 해당하는 학생 정보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값이 두 개가 넘어간다는 소리죠. 서비스에 가서 멤버.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성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옵션이 아니라 리스트로 반환시키겠습니다. age and grade. age는 인트형이고 grade는 스트링이죠. 이렇게 잡아주고 멤버 리포지토리에 가서 이런 조건을 가진 값을 가져와라.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메소드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고요. 그러니까 커스텀 정의를 해줘야겠죠. 반환을 리스트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될 거고. find by 뭐였지 아까? age and grade 라고 잡아주고 파라미터는 int age하고 string name, grade가 될 것이다. 여기 보이는 end는 아까 보여드렸던 커스텀 네이밍 규칙이 있던 놈인데 이놈하고 이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값을 DB에서 꺼내와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age하고 grade 파라미터로 넘어온 age하고 grade가 동시에 일치하는 그런 값을 가져와서 반환시켜라 이런 메소드고요. 그리고 서비스도 다 짰으니까 컨트롤을 써주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URL로 변수가 두 개 넘어오니까 리퀘스트 파라미터도 두 개 해줘야겠죠. age하고 grade 그리고 받아온 값을 그대로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게 빨갛게 뜨시면 레포지토리 하나 박아줄게요.
확인을 해보면 잘 되겠죠. 그럼 이지가 20, 20라고. 이런 식으로 잘 봅니다. 근데 이 성적에 플러스 같은 거, 마이너스 같은 거 기워 넣으신 분들은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URL 상에서는 기호를 막 쓰면 안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나오겠지만 특수문자에 대한 표현은 퍼센트를 활용해서 따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URL 상에서. 그래서 저희가 URL을 통해서 요청을 날리다 보니까 이 URL에 들어가는 특수문자는 이렇게 그냥 쓰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변환되어 있는 별도 인코딩을 적용시켜 주셔야 됩니다. 플러스 같으면은 퍼센트 2b, 뭐 마이너스 같으면 마이너스 없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넣어주셔야 잘 들어갈 거고 그냥 플러스라고 쓰시면 아마 값이 안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안 튀어나오시면 만약에 안 튀어나오면 요거 체크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나이를 두 개 입력하면 그 나이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끌고 오는 메소드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 또한 커스텀 메소드니까 레포지토리부터 해줄게요. 여러 명일 수 있으니까 리스트 보고 find by age인데 between 해서 나이 두 개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스타트 이상 엔드 이하에 있는 스타트 이상 엔드 이하의 나이인 모든 사람이 다 불러질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가서 또 쏴주면 되겠죠. age between 그래서 스타트 엔드 해주고 레포지토리 가서 달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주소를 저렇게 잡아놨으니까 똑같이 맞춰서 해주면 age 비트 얘는 나이 두 개를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겠죠. 엔드 엔드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받아온 값을 그대로 멤버 서비스에다가 잡아여주면 잘 가져올 것이다. 가 되겠죠. 뭐 20살부터 22살까지 다 가져와라 하면 이렇게 다 긁어 오겠죠.
되셨으면 9번 넘어갈게요. 9번은 이제 아이디 값 받으면 그 학생을 지우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지우는 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레포지토리 건들 건 따로 없고 서비스 가서 그냥 지우는 로직만 따주면 되겠죠. 지우고 나머지 학생을 출력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반환 타입은 리스트가 돼야 되고 리무브 스튜던트 아이디 값 받아야 되니까 롱 아이디 이런 식으로 잡아오면 될 거고 일단은 학생을 지워야 되니까 리턴하면 안 되겠죠. 안 되고 그냥 레포지토리에 가서 얘를 좀 지워달라라고 한 다음에 리턴을 해서 다 가져오면 되겠다. 그죠? 똑같이 컨트롤러도 짜주면 됩니다. 얘는 서버에 있는 정보를 바꾼 거기 때문에 포스트로 들어가야겠죠. 포스트 매핑으로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URL로 학분 받아와야 되니까 파라미터 이렇게 잡아줘야 될 거고 롱 아이디 서비스에 가서 지워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제 데이터베이스에는 지금 이렇게 6명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이 16번을 지우려면 뭐 아이디 값 16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포스트로 바꿔주고 리무브 스튜던트 아이디가 16 주소가 틀렸네. 하면 16번 빼고 다 나오죠. DB를 봐도 16번이 날아갔습니다. 8번은 지금 해보세요. 뭐 어차피 다 바꾸고 이런 건데 어떻게 하는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브레인 JPL 레포지토리는 업데이트는 지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이브 메소드를 통해서 업데이트까지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그 학번을 가지고 수정하고자 하는 학생을 가져온 다음에 걔를 이제 걔의 값을 바꿔서 다시 넣으면 되겠죠. 근데 얘가 리턴될 때 옵셔널로 되어 있어서 랩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수정은 안 되고 랩핑 되어 있는 놈을 까서 멤버 클래스로 만든 다음에 그 이가가 되고 값을 바꿔서 다시 세이브를 통해서 DB에 넣어주는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수정이 된단 말입니다. 코드가 톡방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혼자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과만 보시면
id 4인넘을 뭐 A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바뀌거든요. 4인넘 A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짤 수가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